얘들아 안녕. 오늘 온라인 1차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대로 이번 주는 이 영상 수업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시 수업은 시험 공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7쪽, 28쪽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 2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는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혹시 학습지에 잘못 필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테니까 혹시나 필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정정을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쪽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우리 신경세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경세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는 그렇죠. 뉴런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 뉴런, 신경세포는 어떤 아이다?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라는 것을 구성하는 세포로서 구조와 기능적 단위다. 그럼 따라서 이 아이들이 하는 주된 역할은 무엇이어야 해요? 신경세포가 주된 역할은 그렇죠. 자극을 받아들여야 해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신경의 역할, 신경세포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형 손댔어. 영상 잘 보셨나요? 자, 혹시 이 드라마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중 정봉이라고 하는 극중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봉이가 라면에 손을 대고 끼야오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있을 텐데요. 이 끼야오를 외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끼야오였어요. 그러면은 이 뜨거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네, 손가락이 뜨거운 정보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뇌에서 뜨거움을 표출하라 라는 방식으로 끼야오를 외치게 된 겁니다. 즉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아이가 누구다? 기본적인 단위다 누구다? 그렇죠.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런은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고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구조 이렇게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는 요 아이. 자, 불가사리 모양처럼 쌤이 그리긴 했는데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얘를 그렇죠. 신경세포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어떤 아이예요? 여기 나와있죠.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다.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뉴런의 물질 대사 또 뉴런의 생장에 영향을 줍니다. 생장에 관여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왜? 이 아이가 없다면 뉴런 자체가 생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두 개 뻗어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쌤이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체에서 바로 가까이 짧게 이렇게 뻗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좀 민트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뻗어나온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렇죠.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길게 뻗어나온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여기 축삭돌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지돌기는 일단 먼저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돌기인데 짧게 뻗어나온 게 특징이에요. 짧게 뻗어나온 특징이고 다른 세포나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자, 넘어가서 축삭돌기는요. 신경세포체에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길게 뻗어나온 돌기가 되겠고요. 이 아이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용어 정리 조금 추가로 하고 갈게요. 자, 먼저 감각기입니다. 감각기. 근데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감각기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축삭돌기에서 반응기 있죠. 얘는 반응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누가 있냐면 그렇죠.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우리가 뉴런의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자, 이제는 축삭돌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삭돌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축삭돌기가 길게 하나로 쭉, 얘들아 보시면 이렇게 길게 하나로 쭉 이렇게 뻗어 나오지만 그 끝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갈라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축삭돌기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소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듬성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세지 같은 걸 네,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쌤 계란말이 얘기했었죠. 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리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존재,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나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있죠. 이 없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랑비에르 아저씨가 찾은 부분이라고 해서 랑비의 결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여기 그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마리집 보면 애들 어떻게 돼? 이게 둥글게 지금 말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해서 마리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부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이때 마리집은 메이드 바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메이드 바이, 이 정도 영어는 아시겠죠? 메이드 바이 무슨 세포? 네, 슈반 세포라고 하는 아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슈반 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있는 형태로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하죠. 자, 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집입니다. 마리집은 무슨 세포의 막이? 그렇죠. 슈반세포.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 축삭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아이의 역할은요,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 물체, 이를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는데요.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연체 역할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보고요. 넘어가서 이때 마리집 신경에서 마리집 없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조금 복습 길게 할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뉴런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의 종류는 얘들아, 뉴런은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요. 자, 뉴런은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 얘들아, 크기도 다양하고요 모양이 다양해요. 그럼 쌤이 늘 얘기하잖아요. 모양이 다양하면 어떻다? 그렇죠, 기능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양할까? 그에 맞춰서 각자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수행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로 얘들아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왜 그럴까? 라고 하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뉴런의 종류를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볼 건데, 먼저 자,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해볼 거예요.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 쌓여 있는 걸 우리는 마리집 신경이라고 한다고 쌤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쌓여 있지 않은 걸 우리는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인다? 그렇죠, 민자를 붙여서 민마리집 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늬가 없는 걸 민무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민자의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마리집이 쌤이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보는 도약전도라는 건데요. 얘가 점핑하면서 흥분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쌤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민마리집 신경은 책을 바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바로 옆 사람한테만 이렇게 책을 이동시키는 게 뭐냐면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집 신경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예요. 마리집 신경은요, 어이구야,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자, 마리집 신경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점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말입신경이 더 빠를 수 없겠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점프 형태로 흥분이 이동되는 현상을 우리는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럼 장점은 뭐냐? 말입신경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L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느립니다. 속도가 3G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5G와 4G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러는 것처럼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8쪽은 얘들아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쌤이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뉴런의 기능은 쌤이 아까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떤 관점에서 보자고 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정봉이가 끼야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 어때요? 먼저 자, 그림 좀 못 그려도 보세요. 자, 라면 뚜껑이 이렇게 손가락을 대어요. 그 손가락이 막 뜨거워요. 그럼 이 손가락의 아픔은 여기서 뭐야? 그럼 여기서 뭐야, 얘들아? 지금 뜨거움이라는 자극이 들어가겠죠. 또거움이라 썼어. 또가 아니라 뜨거움이라는 자극이 들어가요. 그럼 이 뜨거움이란 자극이 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리는 친구 한번 나와볼게요. 이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의 손인데요. 좀 그림 이상하네요. 이 뜨거움이라는 자극이 뇌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뇌로 가야 돼요. 여기 뇌 있잖아요. 뇌. 여기서 우와 뜨겁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뜨거움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도록, 뭐 손가락을 뜨지 이런 반응을 하도록 정보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럼 세 단계가 거쳐진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보가 메인 처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메인 처리 시스템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처리된 정보를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답은 뭐냐, 얘들아? 중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말단 부위에서 생성된 신호를 메인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 우리 메인 시스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중추신경계. 여러분들 생각하면 중추신경계는 얘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뇌와 척수라고 했어요. 요 시스템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내는 역할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쌤 아까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뭐 해야 돼?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 처리된 내용을 보내는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 있죠? 중추신경에서 나온 신호를 다시 마지막 끝부분으로 말단 부위, 반응기로 보냅니다.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의 종류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아이고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시켜준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구분한다면 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2번 있는 부분이 뭐 얘들아?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으로 1번은 들어가는 거고요. 3번은 나오는 거죠. 중심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댔다? 원심이라고 했고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한다? 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의 말단 부위에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추신경에서 나온 신호를 반응기로 전달하는 거 우리는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하고, 이 둘을 연결시켜준 아이를 그렇죠, 연합 뉴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요, 구심성 뉴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각 뉴런, 왜? 정보를 중추로 전달해야 되니까, 자극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감각 뉴런이고요. 원심성, 정보 처리된 걸 나오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뉴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뒤에 배울 겁니다. 얘도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속한다. 마지막 연합 뉴런은 아까 했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구심성이고 어떤 게 원심성이고 어떤 게 연합인지 우리가 그림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밑에 그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얘예요. 자, 감각기관의 정보를 이제 보냅니다. 자, 이 아이가 뭐예요? 구심성 뉴런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죠. 선생님이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거와 다른 거 하나. 네, 이 부분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얘들아? 그렇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겠죠. 뭐요? 신경세포체가 축삭 돌기에 달려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에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축삭돌기 한쪽에 붙어 있는 게 구심성 뉴런의 구조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 특징은 뭐야 얘들아? 몸의 말단 부위, 기능적 특징은 몸의 말단 부위에 있는 정보를 중추신경으로 전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아이의 구조적 특징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붙어 있다? 축삭돌기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두 뉴런 사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아이가 연합신경세포, 연합뉴런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끝에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원심성 뉴런이 될 건데,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어떤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경세포체 크기 어때요? 상대적으로 제일 크죠.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 아까 정보이가 손가락에 대한 뜨거운 정보가 머리로 들어가서 반응으로 끼야오를 외칠 수 있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자극이 주어져요. 뜨거움이라는 자극이 주어져야 하죠. 자, 그럼 뜨거움이라는 자극을 우리 손에서 느껴야 됩니다. 감각기관에서 뜨겁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정보를 우리가 무슨 뉴런 타고 보내야 돼요? 그렇죠. 구심성 뉴런 타고 보냅니다. 얘들아 뜨거워 라고 보내면 이 구심성 뉴런에서 정보를 받은 누가? 연합 뉴런이 정보 처리를 하죠. 뜨거움을 표출해 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명령을 원심성 뉴런이 전달을 합니다. 원심성 뉴런이 전달을 하게 되면 반응기, 지금 정보이 같은 경우는 입으로 전달됐겠죠. 입의 근육에서 끼야오를 외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로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나는 모든 자극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몸속이라고 하면 좀 의미 되겠죠.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은요, 이 경로로 일어나요. 무조건 자극, 감각기관,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반응기, 반응, 요 경로로 무조건 일어나고요. 대신 이 자극과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는 구심성 뉴런이 조금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연합 뉴런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원심성 뉴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경로는 이 경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하기 아마 안 풀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개념 확인하기 답을 얘기를 해주면서 29쪽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럼 개념 확인하기 빠르게 답을 한번 체크해보고 29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땡땡땡은 가지, 다 말이 얘기해봤네요. 1번 가지 돌기는 다른 세포나 뉴런의 신호를 전달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2번은 뭘까요? 그렇죠, 마리집이죠. 마리집. 3번은요? 다 대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 그리고 4번은 뭔가요? 그렇죠,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5번은요? 마리집입니다. 그렇죠. 주반 세포가 축삭돌기를 말고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 6번은 자, 첫 번째 빈칸은 구심성 뉴런, 두 번째는 연합 뉴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원심성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9쪽 우리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용어는, 자, 흥분이라는 용어는 흥분이 무엇일지, 막 씩씩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흥분이 아니고요. 생명과에서 얘기하는 흥분은 무엇인지 좀 보셔야 되겠고, 전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안 배웠어도 우리가 국어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 전도라는 용어 정도는 알고 있을 까 생각합니다. 전도, 뭐가 비슷해요?
전달, 뭔가 이동하는 느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즉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이 흥분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용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을 변하는 현상을, 되게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뉴런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뭔가 원래와 달라졌죠. 뭔가 씩씩돼야 될 것 같지? 그치, 흥분이죠, 흥분. 흥분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한 뉴런 내에서, 자, 얘들아, 요거는 좀 별표해 주세요.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 자, 한 뉴런 내가 포인트입니다.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럼 이제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선생님이 왜 한 뉴런 내라고 했을까?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 그렇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얘들아. 뉴런 사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달이라고 합니다.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고요.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흥분의 전도가 항상 일어난 것은 아니라, 얘들아, 흥분의 전도가 맨날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과민성으로 우린 죽을 수 있어요. 즉 어떤 거냐면 꼭 필요한 흥분만 전달해야 돼요. 꼭 필요한 흥분만 전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걸 파악하는 게 뭐냐면 특정 색이 이상인지 아닌지. 이 특정 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역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복치 아시나요? 개복치? 개복치가 어떤 아이냐면 역치가 매우 낮아가지고요. 조그만 자극에도 으악 하고 죽어버리는 생선일걸요? 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만 일어나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흥분의 전도가 특정 세기 이상,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발생. 자, 우리가 그럼 흥분의 전도니까 뭘부터 알아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먼저 흥분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흥분의 발생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튼 흥분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만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 전극을 꽂으면은요, 세포막을 경계로 전이차, 즉 우리가 뭐 몇 볼트 하는 값이 측정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막을 경계로 측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전위라고 합니다. 막전위. 그래서 우리 몇 볼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단위를 미리볼트로 쓸 거예요. 몇 미리볼트로 측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온 통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때 통로 두 가지 볼 거예요. 우리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예요. 자, 나트륨 통로 얘들아 무엇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나트륨만 선택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칼륨 통로는요. 그렇죠, 칼륨 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확산에 관여를 해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이온의 확산, 나트륨 이온의 확산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요, 칼륨 이온 확산에 관여합니다. 요것도 한번 볼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아이, 나트륨 칼륨 펌프. 펌프는 얘들아 뭐예요? 퍼내는 아이예요. 퍼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도 퍼내고 칼륨도 퍼내는데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트륨은요, 세포 밖으로 퍼내요. 칼륨은요, 세포 안으로 퍼냅니다. 밖으로 몇 개 퍼내냐면 나트륨 3개 퍼낼 때 칼륨은 안으로 2개를 퍼내요. 자, 요 특징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특징은 얘들아, 능동 수송시킨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뭐냐면 얘들아,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확산은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었는데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확산이라고 하면 뭐예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펌프는 어떤 아이냐면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네, 부자연스럽죠. 일부러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일부러 에너지를 써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에너지를 사용한 이동을 우리는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TP만 에너지만 존재한다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있어주세요. 언제? 쌤이 나중에 꼭 물어볼 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만 있으면 ATP만 있으면 항상 작동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는 오늘 흥분 발생 과정 1단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 발생 과정 1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얘들아? 흥분이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안 한 상황일까요? 그렇죠. 흥분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럼 무슨 단계야, 얘들아? 매우 안정적인 단계, 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태, 쉬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극이라고 해요. 분극.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이름 이렇게 붙였어요. 분극이란 상태고 이 상태는 자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 쉬고 있다. 이걸 우리는 한자어로 휴지라고 합니다. 휴지. 두루마리 휴지 아니에요. 휴지. 쉬고 있는 상태. 우리 휴식기 할 때 그 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고 있는 상태. 즉 휴지 상태. 즉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꼴 휴지 상태일 때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에는요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림 얘들아 보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뉴런 여기 세포막입니다. 여기가 세포막이에요. 이것도 뉴런 세포막이에요. 그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막 안쪽은요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 음전화를 지금 띄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은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한다. 대신 이때 자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죠? 안 받은 상태입니다. 자극을 안 받았을 때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 우리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극 상태는 왜 일어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시면 저 밑에 요걸 보실게요. 왜 일어날까라고 하면, 자, 막을 경계로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각 이온이 막을 투과하는 정도, 막 투과성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극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런 세포막에는요 이온을 운반하는 아이가 있는데, 자, 아까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가 있었죠, 얘들아? 그렇지, 이온 통로가 있었어요. 요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요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보면은, 자, 아까 얘는요 얘들아 뭘 이용한다라고 했지? 꼭 있어야 되는 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려면, 그렇지, 에너지 ATP가 있어야 돼요. ATP를 써서 막 바깥으로 보내는 게 누구였어? 네, 나트륨 이온을 막 바깥으로 몇 개? 3개 보내고요. 안쪽으로는 누구를? 칼륨 이온을 몇 개? 2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계속 막 바깥으로 나트륨만 퍼내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는 칼륨만 퍼내요. 그럼 나트륨은 어디가 점점 많아지겠어? 그렇지, 세포 밖에 많아요. 칼륨은요? 세포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분포가 어떻다? 불균등하다.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훨씬 더 많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이 훨씬 더 많은 거. 요 차이가 분극 상태를 또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얘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막 안쪽에 칼륨 이온이 일부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바깥쪽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쌤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막 안쪽에 항상 뭐가 많다? 칼륨 이온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리네요. 그러면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칼륨이 계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매우 큰 영향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얘들아 위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여기 있죠? 자, 노란색 얘들아 보시면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 세포 밖으로 퍼내요. 그리고 보라색 칼륨 이온 세포 안으로 퍼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 나트륨이 바깥에 많아요. 안쪽에는요, 보라색 칼륨 이온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막 투과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보라색 칼륨 통로고요. 연두색 나트륨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 통로는요, 웬만하면 닫혀 있어요.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열리지 않아요. 칼륨 통로도요, 똑같이 나트륨 통로처럼 자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칼륨 통로는요, 자극이 주어지든 아니든 간에 항상 오픈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열렸다 닫혔다는 개폐형입니다. 열렸다 닫혔다는 아이예요. 그럼 항상 열려있는 아이를 통해서 뭐야 얘들아? 칼륨이 이동하겠지. 칼륨이 이동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 칼륨 이온 농도는 어디가 더 많다? 세포 안쪽이 더 많아요. 그 바깥쪽에는요, 칼륨 이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그대가 나갑니다. 칼륨 이온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확산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들아. 봐봐. 나트륨은 밖에 많아요. 근데 칼륨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은 바깥쪽에는 무슨 이온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안에 비해서. 그렇죠. 양이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이온의 양이 바깥이 상대적으로 많고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럼 그 쌤이 얘기했잖아. 지금 상대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다. 그렇지,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안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쌤, 안쪽에도 양이온이 많은데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야, 얘들아? 바깥과 안쪽을 측정을 했더니 상대적으로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얘들아, 세포 바깥에도 세포 안쪽에도 뭐예요? 둘 다 양이온들로 차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어디가 훨씬 더 많다? 바깥쪽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아서 얘네가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거, 상대적이라는 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 볼게요. 세포막 어디에? 안쪽보다 세포막 바깥쪽에 무슨 이온이 훨씬 더 많다? 양이온이 많다. 그래서 안쪽은 음전화를 띄고, 무슨 글자죠 이게? 마이너스 1을 써버렸네요. 음전화를 띄고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계들아 보면 이거예요. 자, 바깥쪽이 기준이에요. 여기 바깥쪽이 기준이니까 여기 기준이니까 여기의 값을 0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바깥쪽의 기준을 0으로 잡고 바깥쪽과 이렇게 안쪽을 찔러 넣었더니 쌤이 얘기했잖아. 여기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많아서 플러스, 여기서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좀 적어서 마이너스 뛴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0으로 잡으면 여기 측정이 되는 값은 뭘까요, 얘들아? 마이너스 값이 측정이 될 거예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측정이 되는데 이때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70mV가 나오고 이때 나타나는 막 전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까 무슨 상태라고 했지, 얘들아? 자극을 받지 않으면 휴지 상태라고 했었지. 그래서 휴지 상태일 때,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는 휴지 상태일 때 나타나는 막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휴지 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얘들아 무슨 상태라고요? 다시, 그렇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는 휴지 상태일 때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세포막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분극이라고 하고, 이때 나타나는 막전위를 우리는 무슨 전이다? 휴지 전이라고 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왜 휴지 전이가 나타나는지, 왜 분극 상태인지에 대한 이유도 꼭 머릿속으로, 이거 아니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때는 열심히 1차 지필고사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맞겠죠? 그때 만나요. 안녕.